남미 칠레 북부 아타카마 사막에는 세계 각국에서 버려진 헌옷들의 무덤이 있어요. 이 옷들은 중국과 방글라데시의 공장에서 생산되며 미국과 유럽, 아시아 등 소비 국가를 거쳐 중고 의류의 세계 최대 시장인 칠레로 넘어오죠. 매년 59,000톤의 헌옷이 칠레 북부 이키키 항구로 들어오는데 2만 톤 정도만 재구매되고 남은 39,000톤이 아타카마 사막으로 버려져요. 문제는 이곳에서 버려진 옷들이 화학 처리가 되어 있어 분해되는데 수백 년이 걸린다는 점이죠. 칠레의 아타카마 사막과 같은 곳이 인도나 가나 등 다른 개발도상국에도 존재하는데 전 세계에서 한 해 1,000억 벌의 옷이 만들어지고 330억 벌이 버려지는 상황입니다. 의류 폐기물들은 쌓이고 쌓여 쓰레기 옷으로 된 산이 만들어졌고 이 옷들은 토양 속으로 스며들며 지하수가 오염되는 등 환경에 큰 문제가 되죠. 이 문제의 중심에는 우리가 쉽게 만나는 패스트 패션 브랜드가 있습니다. 패스트 패션은 어떤 문제점을 만들었을까요? 패스트 패션이라는 용어는 1990년대 후반에 사용되기 시작했어요. 최신 유행 의류를 신속하고 저렴하게 생산하는 것을 목표로 한 의류 생산 비즈니스 모델을 말하고 있습니다. 의류의 빠른 회전율과 저렴한 가격, 새로운 스타일의 빈번한 출시가 특징이죠. 각 브랜드는 의류를 빠른 속도로 디자인하고 소비자들에게 최신 트렌드를 구매할 수 있도록 제조 및 유통을 하는데 대표적으로 자라의 경우 최소 2주 만에 신상품을 출시하고 디자인은 일주일 내에 잘 팔리지 않으면 매장에서 철수하거나 추가 주문을 취소하는 등 소비자 선호에 맞춰 빠르게 변경을 하죠. 그리고 지속적으로 고객 선호도 변화를 면밀하게 모니터링하는데 기본적인 디자인은 해마다 이월되지만 최신 트렌드의 일부 아이템은 4주 미만으로 진열되며 고객의 재방문을 독려합니다. 보통 매장은 1년에 3번 방문할 것으로 예상하는데 자라 같은 경우에는 17번 방문할 것으로 예상하죠. 패스트 패션의 또 다른 특징은 저렴한 비용이에요. 경제성을 우선시하며 보통 의류업체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의 의류를 제공하는데 특히 유니클로는 가성비에 대한 평판이 매우 높죠. 2000년대 초반 가성비를 앞세워 빠르게 성장한 유니클로가 2005년 한국 진출 이후 10년 만에 매출 1조를 달성했어요. 이렇게 패스트 패션은 비용 절감과 속도를 중시하며 한 해 동안 1만여 종의 새로운 디자인의 아이템을 생산하는데 소비자 측면에서는 가장 인기 있는 최신 스타일의 의류를 저렴한 가격에 만나볼 수 있고 패션업계 측면에서는 생산부터 유통까지 직접 책임을 지며 빠르게 쫓아갈 수 있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이런 패스트 패션은 대중적이고 접근성이 높지만 몇 가지 큰 문제점으로 인식이 바뀌고 있어요. 패스트 패션의 문제점 중 하나는 앞서 말했던 환경 문제입니다. 빠르고 저렴한 의류에 대한 높은 수요는 생산량 증가로 이어져 막대한 양의 천연 자원과 에너지 등을 사용하고 있는데 청바지 한 벌을 만드는데 약 7,000리터 이상의 물이 필요하다고 해요. 이는 4인 가족이 일주일 동안 쓰는 양이죠. 그리고 옷값을 낮추기 위해 폴리에스테르와 같은 합성 섬유를 이용하는데 매년 3억 4천만 배럴의 기름을 사용하고 있어요. 합성 섬유는 그 속성이 플라스틱과 유사해 쉽게 분해되지 않다 보니 EU에서는 지구에 배출되는 미세 플라스틱 중 35%는 합성섬유 소재로 된 옷에서 나오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가격 경쟁력 확보를 위해 노동력이 저렴한 국가로 위탁 생산을 하는데 열악한 환경과 낮은 임금 그리고 긴 노동시간 등 노동착취의 관행이 존재하고 있어요. 2013년에 방글라데시 의류공장 라나프라자에서 건물이 붕괴되었는데 엄청난 물량과 짧은 납기를 맞추기 위해 무너져가던 건물에서 근무하던 1,100여 명의 노동자가 목숨을 잃는 안타까운 사건이었죠. 이 사건을 계기로 패스트 패션 브랜드의 노동 착취가 문제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났음에도 이런 관행이 크게 변하지는 않았어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슬로우 패션의 촉진과 윤리적인 관행의 전환이 요구되고 있죠. 전통 의류 산업은 생산 주기가 1년에 2회였다면 패스트 패션 산업은 1년에 50회, 즉 일주일에 한 개씩 신상품을 만들어내고 있어요. 미국은 최근 20년 사이 의류 폐기물이 700만 톤에서 1,400만 톤으로 2배 증가했죠. 하지만 합성 섬유를 재활용하기 위해서는 각 섬유를 재질별로 분류해야 하는데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비용도 많이 들죠. EU에서는 패스트 패션에 대한 규제를 마련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는데 재활용 섬유를 일정 비율 이상 사용하도록 의무화하고 재고품을 폐기할 수 없도록 금지하는 것이 주요 정책입니다. 이번 EU의 규제는 사실상 유럽 내에 패스트 패션의 종식 선언으로 보기도 해요. 앞으로 의류업계는 친환경과 지속 가능함을 중심으로 더욱 변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H&M과 아디다스, 자라 등 대형 브랜드들은 유기농 원료와 재활용 재료를 사용하는 친환경 컬렉션을 출시했어요.
폐기물로 소각하지 않고 다시 분해해서 새 상품을 만드는 원료로 사용하는 방법이죠. 그리고 바다에 버려진 폐 플라스틱을 활용한 신발을 만들거나 대나무와 천연 코르크 등 친환경 재료를 사용하는 업체들이 속속 등장하죠. 1973년 설립된 패션 브랜드 파타고니아는 친환경적인 의류를 만드는 데 집중하며 패스트 패션과 다른 행보를 보여왔어요. CEO인 이본 시나드는 자연주의자이자 친환경주의자로 자연에 순응하며 살아야 한다는 경영 철학을 가지고 있죠. 특히 환경에 해를 끼친다고 판단되면 핵심 상품이더라도 생산을 중단했고 폐플라스틱에서 얻은 폴리에스터를 1980년도부터 도입해서 사용했어요. 이런 문제점은 기업뿐만 아니라 소비자 인식부터 시작돼야 한다는 의견이 많은데 영국 리즈대학 연구소에 따르면 1년에 신규 의류를 8개 이하로 구매한다면 패션 관련 탄소 배출량을 37%까지 줄일 수 있다고 발표했어요. 미국 최대 중고 의류 거래 업체인 트레드업은 2009년 창업 후 2021년에 나스닥에도 상장했는데 35,000개 이상의 브랜드 의류를 보유하고 있고 소매가보다도 90% 저렴하게 판매하며 2019년에는 1,860억, 2020년에는 2,100억 원의 매출을 올렸어요. 트레드업은 미래의 소비자인 MZ세대의 인식 변화에 대해 긍정적으로 바라보았는데요. MZ세대는 중고 물품의 거래가 활발하고 지속 가능성에 민감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빠르게 변화하는 유행에 따라 값싸고 대량 생산되어 온 패스트 패션, 새로운 제품을 끊임없이 출시하며 생산과 폐기를 반복해왔죠. 오랫동안 지적되어 온 환경과 노동 문제들은 앞으로 패스트 패션의 당면한 숙제가 되었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